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4월 12일 수요일 밤 10시 4분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엇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먼저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지금 우리가 한번 오랜만에 한번 다시 장기적인 지금의 비트코인의 상황이 추세가 과연 어떻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가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자, 비트코인은 이제 우리가 그 엘리엇 파동 이론에서 보면 엘리엇 파동에서 상승과 하락이 이제 반복하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승과 조정이죠. 이렇게 상승. 자,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계속 조정을 받고 이렇게 했다가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고 이렇게 해서 내려왔죠. 그러면 자, 최고점은 여기였죠. 이 최고점이 언제였죠? 이때가 2021년 11월에 최고점 68,997불 68,997불을 최고점을 찍고, 그죠? 이때 찍고 이제 조정을 쭉 했어요. 그래서 최저점 어디? 여기까지 왔죠. 얼마? 15,473불. 15,473불까지 내려왔어요. 그죠? 최고점. 2021년 최고점을 찍고, 언제? 2022년 11월. 딱 1년이죠. 요때도 11월이었고, 딱 1년 만에 최저점을 찍었어요. 최고점을 찍고 1년 만에 최저점을 찍었죠. 그래서 조정이 결국에는 얼마? 1년을 조금 넘게 조정을 했죠. 그래서 최고점을 찍고 1년 1개월 정도의 조정을 받았죠. 그죠? 그래서 거의 한 400일 가까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최저점을 찍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어야 했냐면, 이제 얘가 상승으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돼요? 얘가 단 한 번도 이렇게 지금 조정을 하면서 만든 이 언덕들 있죠? 이 언덕을 돌파하지 못했어. 여기 이렇게 언덕이 있었죠? 이렇게 언덕을 돌파한 적이 없어. 근데 언제 돌파했죠? 이때 돌파를 한 거죠. 이때 처음으로 한번 돌파를 하고 바닥에서 양봉하면서 요 언덕을 돌파한 거야. 단기 이 고점을. 그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얘가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이게 이제 제가 얘기했죠. 이게 1파라고 보여진다. 적어도 바닥에서 적산병이 나오면서 언덕을 돌파하면 이거는 1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 거죠. 장기적인 추세에서 이렇게 보면 얘는 이제 1파가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는 거죠? 얘가 양봉 3개가 나왔으니 그 다음에 음봉 3개가 나와도 쫄 거 없다. 왜냐하면 얘는 여기 우리가 기다렸던 이 자리 얼마죠? 25,207불 25,207불을 어떻게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적산병으로 돌파했어. 그러면 이제 여기 1파 꼬라박아도 얘는 2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어디? 이 자리를 다시 돌파하면, 그렇죠? 이 자리를 돌파하면 이제 이게 3파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이게 양봉 3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파가 양봉 5개가 붙을 수도 있어요. 4개가 붙을 수도 있고, 만약에 양봉 5개가 붙으면서 여기까지 48K 지점까지 올라간다. 이러면은 뭐 이제 여기 돌파하러 가는 거죠. 2파 나와도 3파는 더 많이 올라갈 테니까. 그죠? 그러면은 양봉 5개가 나오면 생각보다 비트코인은 어마어마하게 세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으로 보면은 1파가 나왔다 라고 판단을 한 거고, 이제 주봉으로 보면은 또 주봉은 좀 더 우리가 조밀하게 볼 수가 있죠. 얘가 어떻게 최고점, 여기 마찬가지로 최고점 찍고 여기 언덕을 만들고 다시 또 내려와서 또 언덕을 이렇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죠.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럼 언제가 매수 타점이죠? 매수 타점은 여기잖아요. 그죠? 이때 한 번, 그리고 또 이때 한 번. 그죠?
주봉상 두 번의 매수 타점이 있었는데, 둘 다 훌륭하게 돌파를 했죠. 그래서 이때 제가 얘기했죠. 여기를 돌파할 때, 양봉, 음봉 없이 이렇게 돌파했으니까, 얘가 꼬라박아도 5선을 지키고, 다시 얘를 회복하면, 얘는 적어도 여기 위에서 끝난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얘가 다시 올라갔어. 양봉이 나왔는데, 이 두 번째 이 언덕을 어떻게 했죠? 한번 3주 동안 꼬라박고 더 떨어질 것처럼 하더니 20선 여기를 딱 터치하고 다시 쫙 말아 올리면서 여기마저도 돌파했죠. 그리고 이제 이 3주 동안 조정하다가 5선을 터치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면 다음엔 언덕이 어디죠? 여기 이 지점이잖아요. 그죠? 여기를 지금 돌파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쭉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얘도 또 이렇게 가서 또 조정받고 또 이렇게 올라가고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제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거나 지금 얘는 어떻게 주봉상으로도 이렇게 이 언덕을 돌파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거의 1년 넘게 조정을 하다가 처음으로 이때 돌파를 했어요. 그죠? 돌파해서 올라갔고 또 돌파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여기를 돌파하러 가는 중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3주 이렇게 일자로 조정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거는 되게 긍정적인 거죠. 여기를 돌파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돼요? 얘가 이번 주에 양봉으로만 종마감을 해줘도 결국에 얘는 오늘의 이번 주의 고점인 35,584불 이 위에서 끝나는 거예요. 무조건. 그죠? 이게 양봉으로만 이렇게 종마감을 해주면. 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봉 하면서 5선 물고 올라가는 모양이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음봉 없이 여기 이 자리 있죠? 여기 32,384불 32,384불을 음봉 없이 돌파하면 얘는 또 이제 이 위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드디어 주봉에서 우리가 기다리던 이 120선, 요 보라색 선이 있죠? 요게 120선이에요. 주봉에서 120선은 뭐와 같다? 일봉에서 240선과 같다 보는 거죠. 만약에 주봉에서 120선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놀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제 상승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되게 긍정적인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얘기했던 요 32K 32,384불을 돌파해서 올라가면 이제 긍정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쫄 필요 없다. 계속 얘기한 거죠. 왜죠? 일봉상 보면 딱 나오잖아요. 일봉상 보면 답이 나와요. 일봉상 보면 어떻게 됐죠? 제가 여기 돌파할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여기 한 20일 넘는 이 기간 동안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자리를 어떻게? 음봉 없이 양봉 4개로 이 자리를 돌파했잖아요. 그래서 설령 얘가 꼭지를 따고 내려와도 얘는 이 위에서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꼬라박아도 쫄 거 없어.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지금 공부하면서 매수하는데, 그렇죠? 그냥 뭐 또 여기저기서 뭐 또 떨어지니 뭐 알트가 안 올라가니 뭐 내가 매수하니까 또 떨어지니 뭐 어디서 뭐 또 뭐가 문제가 생겼다느니 막 이러면은 또 쫄려가지고 또 막 이제 차트고 뭐고 이제 막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려면 뭐하러 이걸 차트를 공부를 해요. 멤버십 회원분들도 돈 아깝게 뭐하러 돈 내고 이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차트를 믿어야 된다니까. 여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얼마? 35,584불 위에서 끝난다. 무조건 얘는 꼬라박아도 이 위에서 끝나는 거고 조정을 받더라도 이 5선만 지키면 돼요. 그쵸? 얘는 그리고 여기서 20선을 확실하게 지지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긍정적인 이렇게 내려와도 다시 20선 만나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쫄 거 없다.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도 또 이제 막 또 알트가 안 올라가네요. 뭐 이것도 떨어지네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불안해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 거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우리는 어딜 기다려요? 여기 32,384불. 여기를 이제 돌파하러 간다라고 우리는 믿으면서 이제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트코인도
알트도 이제 시총이 좀 큰 애들 위주로 해서 좀 보고 매수 타점이 와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0원을 내가 매수 타점을 노려보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채널에서 얘기하는 매수 돌파 지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요즘 장은 돌파를 해도 옛날 같지 않고 무너져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죠? 옛날에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역대급의 2020년 그때였죠. 역대급의 불장이 왔었던 이유는 이게 골디락스 존이라고 해요. 골디락스 존.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골디락스 존이 뭐예요? 골디락스 존. 이때는 골디락스 존의 조건이 있죠. 뭐예요? 첫 번째, 유동성이 풍부해야 돼. 그죠? 유동성이 유동성이 풍부해야 되죠. 왜?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건 뭐예요? 시중에 돈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시중에 돈이 많아야 뭐 이런데 막 위험 자산에도 투자를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유동성이 풍부하면 어떤 위험이 있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이 있어요. 근데 골디락스 존에서는 뭐죠? 인플레이션이 낮아. 인플레이션율이 뭐 2% 이하에서 이렇게 있어.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뭐죠? 금리가 낮아야 돼요. 제로 금리. 막 이런 거. 그쵸? 금리가 낮다는 건 뭐죠? 금리가 낮다는 거는 돈을 빌리기가 쉽다는 거야. 대출을 막 받고 막 이렇게 해서 투자하고 사람들이 금리가 낮으니까 막 소비도 늘어나고 막 이런 거였죠. 그러면은 이제 막 경제 성장도 되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조건을 이 세 가지 조건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2020년 그때는 이 골디락스 존이 형성이 됐어. 왜? 뭐 때문이었죠?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려면 달러가 시중에 많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기축통화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해서 외환을 얼마나 달러를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경제가 이제 굴러가는데 돈이 많았어. 왜죠?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돈이 많았어. 원래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막 경제가 꼬꾸라지는 상황이 되니까 연준에서 돈을 엄청 풀었죠. 그래서 양적 완화를 했죠. 그랬는데 양적 완화를 엄청나게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벌어졌어. 왜죠? 이유는 뭐였죠? 제가 이거 한번 경제 상식 시간에 얘기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벌어졌어요. 왜죠?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중국과 미국이 같이 손을 붙잡고 미국은 중국을 키워주고 중국은 미국 덕분에 엄청나게 많은 생산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였죠. 수출을 해서. 그래서 이 수출한 돈으로 뭘 했죠? 미국의 채권을 사들였어요. 엄청난 양의 채권을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했어? 중국이 이 채권을 다 사주니까 막 엄청나게 돈을 막 더 찍어내도 인플레이션의 압박을 없이 돈을 풀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골디락스 존이 왔죠. 그러니까 이 골디락스 존에서 어떻게 됐죠? 엄청나게 풍부한 유동성이 막 위험 자산으로 막 들어오면 주식도 막 역대급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뭐 동학개미가 어떻고 막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건 되게 사후적인 거. 아무튼 어찌됐거나 그런 풍부한 유동성이 결국에 이 비트코인 시장도 엄청나게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그냥 막 올라오고 막 이러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을 그때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졌어. 그리고 비트코인은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얘는 아직도 그런 성장주에 속하는 성장 기술주에 속하는 뭐 그런 어떤 테마로 분류되어 있죠. 비트코인은 아직도 얘는 10년 조금 넘은 애예요. 신생이야, 신생. 얘가 계속 간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막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얘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급등을 하기도 하고 막 하는 거죠. 그러나 리스크도 더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그런 애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막 이런 거 가지고 많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앞으로 더 갈 가능성도 있죠.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지.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런 어떤 상황에 있었다.
라고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좀 하셔야 돼요. 비트코인이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얘가 더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를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여전히 여기에 흘러 들어온 돈이 많고, 이 흘러 들어온 돈이 많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저는 아직도 시중에는 돈이 많다. 왜냐하면 중국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이 비트코인 이 거래하는 거래소가 어디죠? 바이낸스잖아요. 바이낸스는 CEO가 누구죠? 네, 중국계 미국인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자본이 이 비트코인에는 많이 들어온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채굴도 중국에서 대량으로 많이 했었고,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벌어지면서 중국이 이제 미국에 도전을 한 거죠. 기축통화에 도전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과거하고 다르는 미국의 단극 체제에서 이제 중국과 미국의 양극 체제의 어떤 그런 이제 전초전이라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몰라요. 어찌됐거나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 옛날 2020년과 같이 그렇게 유동성이 풍부했던 골디락스 존에서 벌어졌던 그런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는 그런 장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도 10년이 넘어가면서 신생이긴 하지만 이제 그때는 되게 변동성이 컸지만 모든 이런 그 위험 자산이나 이런 이렇게 분류된 애들이 시총이 무거워지면 이제 변동성은 점점 줄어들고 수익은 점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저는 앞으로도 그래도 주식보다는 얘가 더 변동성이 있고 훨씬 더 오를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제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옛날처럼 막 자고 일어나면 오를 것이다 라는 식으로 판단하시고 돈 묻어놓고 그냥 있으면 가겠지 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별로 재미를 못 볼 수도 있다. 그렇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차트를 보는 눈을 이제 가져야 된다. 그러면 조금만 신경 써서 차트 보는 법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된다. 그리고 제가 우리 채널에서 멤버십이 꼭 아니어도 여러분 그냥 여러분 구독해서 뭐 구독 안 하셔도 상관없고 아무튼 제 채널에서 차트 공부 영상, 그러니까 재생 목록에서 차트 공부 그 재생 목록이 있어요. 차트 공부 재생 목록. 여기에서 아주 제가 직관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게 제가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기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경험담을 늘어놓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공부하고 읽었던 책들에서 대가들이 했던 얘기들을 제가 영상으로 찍어 놓은 거니까 그걸 보시고 차트 공부를 좀 하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야? 비트코인은 쫄 거 없다. 얘는 이제 이 위에서 끝난다. 여기서 여기 5선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심지어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죠. 얘가 돌파한 이 자리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죠. 조정을 받고 가야겠지. 뚫었으니까. 이렇게 나오면 더 좋겠죠. 어찌됐거나 얘는 이렇게 각도를 세우고 이렇게 제가 여기 얘기했죠. 이렇게 수렴하면서 상승 조정에 마루목골에 조정을 하고 이 언덕을 돌파했으니까 얘는 이제 곧 죽어도 여기 위에서 끝나는 거지. 이렇게 꼬라박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할 거 없다. 고민할 거 없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다음에 볼 나스닥도 지금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돼? 지금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여기 32K까지 가는지 한번 보면서 조정을 기다리면서 여기 5선을 지키면 또 올라가고 그렇게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일목균형표 상으로도 별 문제 없죠. 그리고 이제 정배열을 다 만들어 가고 있고, 얘도 지금 120선이 240선 골든 크로스 했고, 얘도 골든 크로스 했고, 다 지금 정배열 만들면서 가고 있는데 별 문제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뭐
여기서도 전환선과 기준선도 뭐 정상적으로 지금 정배열로 올라가고 있고 아직은 더 상승할 여력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나 뭐 또 너무 흥분해가지고 또 희망회로 돌리면서 막 큰 돈 넣고 막 이러지 마시고, 잘 상황을 이때 매수하셨으면 이때 이제 딱 제대로 매수 타점 노리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원칙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들쑥날쑥한 것에 한 3%, 4% 미만의 조정이 오거나 5선 위에서 놀고 있으면 조정이 와도 버텨봐야죠. 그래야 여러분이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제가 좋게 나왔다고 했죠. 얘가 이제 여기를 돌파했어. 드디어 여기를 돌파했어요. 여기를 돌파하고 이제 그 다음에 어디였어요? 이 자리였죠, 이 자리. 요 자리를 돌파했나요? 여기 돌파했어. 어떻게? 양봉 이렇게 돌파. 얘 꼭지 따고 내려와도 어떻게 된다? 여기 위에서 끝나요. 얘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똑같은 운명이야. 여기 49%대 거의 얘가 이제 거의 비트코인이 이제 전체 코인의 어떤 전체를 통틀어서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거의 이제 반 정도 가까이 가까워졌어요. 그죠?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여기도 돌파했네. 이번 주에 여기를 돌파하는지 봐야겠네요. 이 자리. 이번 주에 여기까지 돌파하면 그러면 이제 좋은 모양이 만들어지겠네요. 커비드 핸들 모양이죠. 얘도 비슷한 커비드 핸들 모양으로 지금 올라왔죠. 요때 그러니까 얘가 요때도 커비드 핸들 모양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나 얘는 241선 아래였죠. 그래서 요거는 커비드 핸들 패턴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커비드 핸들 패턴의 모양을 띈 그런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걸 커비드 핸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여기는 커비드 핸들이 나오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자리가 있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이건 어떻게 봐요? 이게 크게 봤을 때 얘는 커비드 핸들의 모양이죠. 얘가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한번 눌렸다가 이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여기까지 갔다가 한번 이렇게 빠졌다가 갈지, 이거는 몰라요. 아무튼 근데 지금의 모양으로 봐서는 여기를 이번 주에 오늘이죠. 오늘까지 해서 양봉으로 여기를 돌파해서 내일 종마감을 하면 얘는 내려가도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쫄거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도미넌스가 올라가면서 비트가 올라가고 그리고 알트들이 따라 올라가고 이런 모양이면 나중에 불장이 세게 한번 올 수도 있어요. 알트들 장이. 지금 알트들이 별로 힘이 없잖아.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올라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잘 보시고 좀 잘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나스닥 어때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커비드 핸들 패턴 모양을 만들고 있잖아요. 아니 뭐 손색 없어요.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모양, 여기서도 W자 형태의 커비드 핸들 모양을 만들었죠. 여기까지 이렇게 했다가 한번 눌렸다가 어떻게 음봉 없이 양봉으로 돌파,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눌렸다,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얘는 여기까지 간다고 보는 거죠. 지금 얘는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도 커비드 핸들 모양의 얘 주봉이 그런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나스닥도 커비드 핸들 모양의 형태로 가고 있고, 지금 주봉상 요 5선을 지키고 있죠. 지금 딱 이런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눌렸다가 한번 또 이렇게 가는 모양. 그래서 여기 돌파하면 어떻게 돼? 이제 얘는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도 지금 올라가고 좋은 모양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제가 코스피도 얘기했지만 코스피는 어때요? 코스피도 지금 이제 처음으로 이제 코스피도 상승장 되는구나 라고 하는 모양이 나왔죠. 어떻게 왜 그렇죠? 제가 비트코인에서도 설명했지만 코스피도 이때가 언제죠? 이때 최고점 2021년 6월 21일에 최고점을 찍고 그냥 계속 내려왔잖아요. 그냥 이렇게 언덕을 만들면서 얘가 이렇게 그냥 언덕을 만들면서 내려왔어요. 이렇게 언덕을 만들면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려왔죠. 뭐 많이도 만들었어. 내려왔는데 이렇게 1년 넘게 쭉 얘가 언제죠? 2020년이라 2021년 6월 이후로 최저점 2022년
2022년 9월에 최저점을 찍고 이제 얘가 반등을 하면서 돌파를 못했어, 이 자리를. 그죠? 여기 내려오면서 만든 언덕을 돌파를 못했어, 이때도. 그리고 이때도 가자 했는데 못 갔어. 여기까지 오다 말았어. 그죠? 여기를 돌파했어야 되거든요, 여기. 우리가 계속 기다렸던 자리가 이 자리잖아요. 그죠? 제가 계속 주구장창 몇 달 동안 얘기했잖아요. 2546.35포인트를 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드디어 넘었어요. 2546.35포인트. 이제는 자, 조건을 얘가 갖췄죠. 240선을 양봉으로 돌파했고, 좋아. 그러면 이제 241선을 제대로 돌파한 거잖아요. 그죠? 음봉 한 개도 없이 돌파했어, 드디어. 그런데 이 2546.35포인트까지도 종가로 뚫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이제 무조건 코스피는 여기 위에서 끝나. 적어도 2561.37%에서 끝나. 그러니까 얘가 꼬라박아도 얘는 다시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제 매수 타점을 노려볼 수 있죠. 종목별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스피도 지금 이제 되게 긍정적인 상황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제 안 봤던 10년물 채권? 네, 10년물 채권은 어떻게 됐나요? 10년물 채권도, 아이고, 넘어가질 않지. 10년물 채권은 어떻게 되고 있죠? 10년물 채권은 얘가 원래는 이 자리를 돌파해야 됐죠? 근데 이 자리를 돌파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이제 여기 위에서 끝나겠지. 적어도 이 자리를 이렇게 왔다가 음봉 없이 돌파했죠. 맞나? 돌파한 게 맞나? 이 자리가 얼마죠? 3.905 3.905 종가로 뚫었네요. 그래서 얘는 종가를 돌파했으니까 여기 얼마죠? 4.089까지 다시 한번 올라오겠네요. 조정을 쭉 받고. 얘가 이제 어떻게 조정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주봉상.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 내려갈지.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60선을 찍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지금 여기 찍고 있으니까. 아니면 여기 쌍바닥을 찍든가. 얘는 지금 여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 살짝 깼네요. 그러면 이제 60선이라고 봐야겠죠? 60선을 지킬지 이제 이런 거를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10년물 채권은 지금 종가로 3.3, 3.37, 많이 내려왔나요? 3.37. 그리고 2년물 채권은 얘도 3.94. 여전히 근데 얘가 높죠, 더. 여전히 2년물이 3년물보다 10년물보다 높아요. 그럼 어떻게? 기준금리가 계속 여전히 인플레에 대한 어떤 압박으로 인해서 좀 여전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모양으로 보면은 얘도 이렇게 커비드 핸들 모양으로 이렇게 한번 내려왔다가 갈 수도 있겠죠. 일단 여기 이 자리를 제대로 한번 뚫기는 했네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떨어지기보다 얘가 조정이 나와도 얘는 다시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은 지금 그런 상황이다. 여전히 지금 경기는 그다지 좋은 모양 흐름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는 여전히 시중금리는 떨어지고 있으나 기준금리가 잘 쉽게 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보시고, 그럼 투자 환경에서는 사실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닌 거죠. 지금 기준금리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언제 떨어지느냐,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변수가 있죠.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런 지금 일종의 환율 전쟁처럼 벌어지고 있는 이런 무역 전쟁이 어떤 식으로 끝날지도 한번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지금 얘는 이제 여기를 돌파해야 되는데 얼마죠? 1329원.
여길 돌파해야 되는데 여길 돌파 못하면 무너지겠죠. 좀 무너질 것 같아요. 지금 모양으로 봐서는 좀 시원찮긴 한데 한번 여기를 돌파하는지를 한번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329원 여기를 제대로 음봉 없이 돌파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돌파하는 척 하다가 여기서 음봉하고 꼭지 따고 내려오는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한번 볼게요. 달러 인덱스 지금 쭉쭉쭉쭉 빠지고 있네. 여기 쌍바닥을 찍으러 내려온 걸 수도 있고 여기를 저점을 깨고 내려오면 이제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달러가 지금 약세로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지? 101불 달러 약세로 이렇게 조금 지금 전환 중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고, 여기 요 자리를 지키는지 한번 봅시다. 계속 연속적으로 음봉 없이 양봉 없이 그냥 음봉으로만 쭉쭉쭉쭉 지금 5주째 빠지고 있는데 한번 지켜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 유가가 그때 갭으로 뜨고 어떻게 됐나요? 갭으로 뜨고 조금 더 올랐나요? 갭으로 뜬 상태에서 이 자리를 지금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죠. 양봉. 제가 볼 때 그래서 지금 그 유가는 여기서 갭으로 뜨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갔다가 한번 메꾸고 여기 메꾸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하고 주요 지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알트코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